국제관계를 쉽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방송이죠. 국제관계 이해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 하마스 밀가루 학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3월 1일에 일어났더라고요. 새벽이죠. 3월 1일 새벽 가자 네. 북부에 네. 지금 현재 포위되어 있고 모든 식량 공급이 차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군 쪽에서 네. 인도적 위기 네. 참 말이 참 웃기죠. 자기들이 해놓고 봉쇄해놓고 인도적 위기 네. 때문에 사실은 굶어 죽게 생긴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식량 구호품 밀가루 네. 가지고 그게 진입을 해가지고 그 나눠주는 과정에서 몰려든 네. 군중들에게 팔레스타인 군중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동시에 전차가 폭격을 해서 1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따지면 수백 명이죠. 뭐 사망자는 100명이 넘는 네. 정말 이번에 이 전쟁 가자 전쟁 발발 이후에 가장 참혹한 학살극이 자행된 셈이죠. 현장에서 네. 그 수백 명이 다쳤으니까. 네. 근데 이걸 놓고 우리 그 자료 화면에 나오는 네, 것처럼 영상이 있죠. 이 중에 일부가 네. 만 몇천 명 가운데 처음에 10명 남짓이 그 10월 9일 작년 10월 9일 하마스 공격에 가담했다는 네. 주장으로 처음에 여기에 대한 자금을 끊었죠. 네. 미국부터 해가지고 모든 서방 국가에서 돈을 안 준 거예요. 네. 그러다가 또 최근에는 열 몇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가담했다는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활동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호품 수송대 이런 활동들을 우선 그 휴머니테리안 에이드 그 구호품이 진입하는 것부터 막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이스라엘 군이 네. 들어가서 이 구호품 나눠준 과정에서 총격전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쏜 거죠. 네, 왜냐하면 네. 군중들은 그냥 밀가루 타러 온 것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 심지어 전차를 폭격을 하고 하는 네. 과정에서 네. 물론 뭐 겉으로 보면 이야기는 엇갈리죠. 한쪽은 이랬고 저랬고 하는데 네. 그 어떤 이유로도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건 이스라엘입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인도적 구호 작업조차도 못하게 네. 완전히 차단시켜 놓은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있으면 보게 되겠지만은 이제 미국이 어제 바이든이 연두 교서를 발표하면서 임시 항구를 만들겠다. 그 임시 항구를 통해서 그 인도적 구호품들을 전달하게끔 하겠다는 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실효성은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의도가 이번 전쟁에서 드러난 이스라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이 하마스가 아니라 네. 타겟팅이 목표는 하마스가 아니라 230만 팔레스타인 그 가자지구 주민들을 처음에는 시나이 산맥 네. 사막의 남쪽이죠. 가자 남쪽에 있는 거기에다가 갖다 버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230만을. 그런데 이제 그 주변국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특히 이집트조차도 반대를 하니까 네. 그걸 못 하니까 네. 가다 놓고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냥 완전한 인정청소죠. 학살이군요. 인정청소죠. 근데 네. 지난 1월 달에 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네. 한 달 안에 조치를 이행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거는 네.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끊임없이 학살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문제 사안의 심각성이 거기에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그쵸, 거거든요. 이스라엘한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한테 총과 대포와 비행기를 주면서 네. 다른 한편으로는 밀가루를 팔레스타인한테도 나눠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아, 진짜 이율배반적이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게 한쪽 면만 보면 미국이 드디어 이제 뭔가 휴머니테리안 지원, 네. 인도적 지원을 하나보다 네. 심지어 임시 항구를 만들었을까지.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여전히 네. 돈, 무기 등을 이스라엘 군에 지원하는 것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거죠. 네. 그럼 어떤 게 미국의 본 모습이냐? 한쪽에서는 총과 돈을 줘가지고 죽이라고 하고 네. 다른 쪽에서는 다 죽으면 안 되니 밀가루 나눠주겠다는 이야기죠. 네, 정말. 근데 관련해서 이제 이스라엘 국가안보부 장관이죠, 벤 그비르. 예. 네, 그 사람이 이제 한 말이 또 있던데요. 그거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사진 먼저 볼까요? 그 장관이 어떤 장관인지. 굉장한 극우 장관이라고 하던데요. 최악의 극우. 네. 원래 출신은 이라크에서 건너온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최악의 가장 극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죽이겠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지금은 지금 하마스에 잡혀간 인질 가족들이 네. 그 인도적 구호품 지원을 앞에서 농성을 하면서 차단하고 있어요. 거기서. 네. 그러니까 내 가족을 돌려주기 전까지 다 죽으라니 서로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서방 국가에서는 그러면은 찔끔찔끔이지만 공중에서 구호품을 투하하는 네. 과거에 냉전 시기에 뭐 동베를린 쪽에 베를린에다가 연합군이 식량 구호품을 투하하듯이. 네. 그래 그 관련해 가지고 재미난 장면을 하나 보시죠. 네. 바이든이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유머러스한 영상 얘기하는 coming 거죠. days, 네. we're going to join with our friends in Jordan and others in providing airdrops of additional food and supplies into Ukraine. When the president said we were airdropping to Ukraine twice, he meant Gaza, correct? He just misspoke. He was referring to Gaza. 어떤 의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네.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푸틴이 어이없게 웃고 있는 게 마지막 장면이었는데요. 하면서 이제 바이든이 뭐라고 하냐면 우린 곧 네. 그 구호품을 네. 식량하고 네. 에어드랍 공중에서 공급할까 투하하겠다 공수하겠다 네. 그런 이야기인데 어디에 우크라이나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실수인 거죠. 지금 바이든이 말실수를 한 거죠. 근데 이런 게 그냥 네. 한두 번 일어나면 그냥 문제가 안 되는데 네.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침해 반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근데 일국의 지도자가 우크라이나에 공수하겠다는 게 네. 하니까 기자가 그러면은 그게 가자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고 네. 하니까 저기 대변인이 우리 NSC죠 미국 네. 저기 조정관이라고 부르는 네, 커비가 자기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웃으면서 그는 네, 가자다, 네. 가자지구 이야기하는 거다. 참 정말 상관이 그래서 이제 이 말에 이어가지고 이제 연두 교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네. 그러면 임시 항구라도 만들겠다. 왜냐하니까 네.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공중에서 구호품을 미국 비행기가 나서 떨어뜨려주고 하면 얼마나 휴머니테리안하게 보이겠어요. 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로는 총과 돈을 네. 주기라고 또 제공하고 있는 것도 미국인데 네. 근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그러면 230만을 먹여 살릴 구호품을 공중에서 투하한다 그러면 도대체 비행기가 몇 대에 떠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쇼.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실효성이 없으니까 임시 항구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직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은 이스라엘이 아직 충분히 죽이지 못했으니 살아 있으라는 이야기죠. 그때까지.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그 인도적 차원의 그런 부담이 계속 크가죠. 있으니까 왜냐하면 커가니까. 특히 국내 여론이 네. 국내 여론이 지금 가자지구 전쟁에 네. 등을 돌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건 가뜩이나 지금 선거에서 밀리는데 네. 이 사태를 계속 내버려뒀을 경우에는 네. 정권 재창수로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거라도 이제 하는 신용은 내야죠. 네. 그리고 상황 신용이다. 자체는 정말 심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이스라엘 국가안보부 장관 벤 그비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언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특히 미국이 지금 대선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스라엘에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이거는 어떤 별 의미인가요? 차이는 없죠. 왜냐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별 차이는 없는데 네. 트럼프는 어디까지 비즈니스맨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네오콘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포인트는. 물론 나중에 우리 그 빅토리아 뉴럴랜드 사임과 관련해 가지고 네. 이 네오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민주당 정권의 대외 정책을 장악하고 있는 건 네오콘들이에요. 네. 그런데 트럼프하고 이 네오콘은 사이가 안 좋은 거거든요. 네, 네. 왜냐하니까 네오콘들이 트럼프가 권력을 잡으니까 네. 터닝해서 민주당에 가서 붙어가지고 민주당 외교 정책을 장악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가 이렇게 아수라판이 돼버린 셈인데, 근데 저번에 터크 칼슨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그 트럼프나 이쪽은 네오콘이 아니라 플레오콘. 네. 정통 보수파. 네. 오리지널 그러니까 원보수고 네. 여기는 신보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보수하고 신보수 차이예요. 네. 결국은. 네. 네. 그러면 진보는 어디 있냐? 없는 거예요. 네. 어디에도. 미국에는 진보는 없다.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힐러리 이후부터 계속 모조리 지금 현재 네오콘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에서 빅토리아 뉴럴랜드의 사임이 네. 굉장히 주목해야 될 지점이 되는 거죠. 네. 빅토리아 눌런드가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뉴스가 거의 없어요. 찾아보니까 어디 무슨 뭐 구글에서 뭐 혹은 BBC 이런 거 번역 투로만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실력 가지고 네. 세계 정치를 지금 그냥 뺏기다시피 배운 겁니다. 누가 네.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네. 이게 빅토리아 눌런드는 미국의 네오콘하고 분리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네. 네오콘의 화신인데 네. 그러니까 이 사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 세계 여론이 물론 조금 진보적인 여론이죠. 네. 하나같이 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여자 악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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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악녀가 물러나게 다 손뼉을 치는 거예요. 네. 기립박수를 치는 거죠. 네. 악녀가 드디어 물러났다. 네. 근데 문제는 왜 물러났냐? 네. 는 아직도 아주 속 시원한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교수님은 아십니까? 물러난 이유를? 추론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시군요. 궁금합니다. 일단 뉴런드 사진부터 네, 좀 우선 볼까요? 보시면은 네.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오른쪽이 지금 현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왼쪽은 어떨 때 사진인 거죠, 지금? 미 국무부에 입부할 때. 와,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지금 저게? 그래도 한 40년. 네. 근데 처음에는 왼쪽은 너무 사람이 선량하게 보이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얼굴에 막 욕심과 막 탐욕이 그득그득해가지고 그래서 악녀라고 또 얼굴만 봐도 대표적인 악녀로 꼽히는 네. 또 사진이 있나요? 더 볼 수 있는 게? 이건 네. 이제 뉴럴랜드가 물러난다는 네. 걸 놓고 3월 5일자로 네. 미 국무장관 블링컨이 네. 성명을 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발표하기를 이러저러 해서 토리아 줄여서 빅토리아를 줄여서 이제 토리아. 토리아가 네. 이제 그동안 엄청나게 공헌을 했는데 네. 이제 물러난다. 아. 그래서 잠시 네. 그 자리를 운영관리 차관이 맡을 거다 하는 네.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아직 후임은 정해지진 않았고요. 안 정해졌죠.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네, 네, 네. 그게 우선 지금 궁금합니다. 빅토리아 눌런드가 이라크 전쟁 이후부터 네. 그리고 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네. 딕 체니의 수석 보좌관이었죠.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잠시 트럼프 때는 좀 찌그러들어 있다. 나머지 네. 정권의 전 기간 동안에 핵심적인 미국 외교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네. 해온 사람이고 정식 지위는 네. 언더 세크리터리니까 차관이에요. 네. 우리식으로. 네. 우리식으로 하면 차관이고 정무 담당 차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3인자죠. 서열로 따지면 네. 장관이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인데 미국은 데퓨티 세크리터리 해가지고 부장관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네,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차관인데 아, 네. 차관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 중에 네. 이제 일종의 수석 차관이죠. 정부 담당 차관이기 때문에 실세였군요, 미국 내에서. 실세 중에 네. 실세죠. 근데 데퓨티는 저 이전 그 부장관은 통상 전문가였어요. 네. 한미 FTA 할 때 저도 이렇게 자주 비판했던 사람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이라든가 유라시아라든가 러시아 문제를 다루지 않았던 부장관이었거든요. 네, 네. 그때부터 네. 사실상 실세예요. 저기 블링컨은 지금 장관 네. 네오콘에 가깝지 뭐 순종 네오콘이라고 보기 힘든 사람이고 네.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상 실세 중에 실세가 네. 빅토리아 뉴런드.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외교의 루소포비아, 네. 그러니까 러시아 혐오 네. 외교. 네. 그다음에 2014년 이제 장면이 나오겠지만 2014년 마이단 때부터 마이단, 네. 우크라이나. 예, 네. 우크라이나 마이단 뭐 러시아 쪽에서 쿠데타라고 부르고 자기들은 혁명이라고 부르고. 존엄 혁명이라고 불러요. 네. 그런데 사실상 배후에서 조종을 했다고 봐야 돼요. 네. 빅토리아 뉴런드 당시에 유라시아 쪽이 유럽 담당 그 차관보였어요. 그때는. 네, 네, 네. 지금은 차관이지만 그 밑에 차관보였는데 이 빅토리아 뉴런드는 가게가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우크라이나 유태인 출신이에요. 네, 네, 네. 이 뉴런드가. 네. 그런데 이 뉴런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집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진이 집안을. 아마 있죠. 네. 예, 요 사진, 나왔습니다. 네. 요 사진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네, 네. 저기 빅토리아 눌런드가 왼쪽 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오른쪽 그렇습니다. 남편이 로버트 케이건이에요. 케이건. 그리고 더 재미난 거는 네. 로버트 케이건이 형이에요. 네. 아버지가 도널드 케이건입니다. 네. 도널드 케이건인데 예일 대학 역사학부 교수였어요. 아마 그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있을 텐데 펠레포네시스 전쟁사 네. 관련되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들어는 봤습니다. 그 네. 책. 이 케이건이 아버지인데 아들이 둘이고 두 명이 이제 며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한 명이 빅토리아 율런드. 토리아예요. 그러니까. 네, 네. 토리아. 또 한 명이 네. 킴벌리예요. 그 위에 킴벌리 있죠, 지금 위에. 사진이. 네. 우리가 뭐 훨씬 젊어요. 네.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 그러면 동서지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터 인 로우 돼 있는데 네. 동서지간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 로버트 케이건이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 그다음에 프레드릭 동생이죠. 네.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 네. 그러니까 미국 기업 연구소. 네. 그다음에 쭉 왼쪽에 보시면 ISW라고 있지 네, 않습니까? 킴벌리 케이건이랑 연결된. 예, 네. 킴벌리 케이건이 이사장입니다. 저기가 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모든 전쟁 뉴스를 저기서 만들어서 공급한대. ISW라고 하는 곳에서요. 전쟁 연구소. 그러네요. 한국 언론이 매우 사랑하는 한국 언론이 전쟁 관련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네, 모든 보도는 ISW 걸 가지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방의 뉴스들도 저기서 다 따오겠네요. 다 그러면은. 따오는 다 갖고 와요. 굉장히 저기서 이제 편파적이겠네요. 전쟁 내러티브를 설계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ISW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네 사람이 미국 네오콘 명가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형인 로버트, 그 네. 부인인 눌런드, 네. 그다음에 동생 프레드릭, 그 부인인 킴벌리. 이렇게 네. 미국 네오콘의 명가예요, 네, 명가. 네. 뭐 언론과 연구소, 정부부 그렇죠. 거기 다 지금 네오콘 명가들이 은관학군이 어. 은관학군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뭐 군수 산업체나 그렇죠. 이런 데까지 그러니까 네. 군산복합체까지 다 연결돼 있는 야. 어떤 정신적인 중심 역할을 해온 게 ISW고 지금 네. 그 이전에 아버지인 도널드부터 네. 그 시절부터 미국 네오콘의 원조 집안이에요. 와. 거기에 며느리입니다. 네. 그리고 케이건은 리투아니아 출신 유대인이에요. 네. 그래서 뭐 리투아니아하고 우크라이나 붙어 있잖아요. 네, 바로 네, 붙어 네. 있고 네. 옛날부터 같은 왕국이었고 한때는. 네. 그래서 이 두 집안 이 두
뗄 수가 없는 네. 그런 관계인데 네. 그래서 미국의 우파 더더군다나 그냥 정통 우파 말고 네. 네오콘 신우파. 네. 네오콘의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네. 거기엔 빅토리아 눌런드가 네. 예 이번에. 그러니까 저 형제들이 떠들어대고 뭐 러시아를 뭉개뜨려야 된다 뭔가 이제 내러티브를 설계하고 그거를 네. 눌런드를 통해서 집행해 온 거죠. 네. 그리고 그리고 ISW로 내보내고 새로 만들어낸 게 어. 이번에 ISW 아. 다시 과거의 네오콘들 중에 빌 크리스톨이라든지 네, 네. 이 사람이 소장인데 네.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럼 CIA 빅토리아 눌른다 놓을 때는 NED 있죠? 네. NED 이사였어요. 어. 그리고 지금 또 NED 이사 중에 주목할 만한 여성분이 앤 애플바움입니다. NF 바움. 역사가는데 네. 그 특히 우크라이나 역사 관련해서 홀로도모르 기아 네. 하는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도 아마 번역이 됐을 걸요. 붉은 기근인가 이런 이름으로 그 바로 애플바움이 현재 제2의 CIA라고 할 수 있는 네. 민주주의 기금 네, NED의 이사입니다. 아. 그리고 그 남편이 누구냐면은 네. 지금 폴란드 출신의 유럽의 의원하다가 네. 지금은 외무장관이에요 폴란드에. 네. 그렇게 연결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짜임새 있게 꼼꼼하게. 시르스키라는 이 친구는 지금 네. 외무장관 폴란드. 네, 네, 네. 노르트 스트림 때문에 그 관이 파이프가 턱 네. 빨렸지 않습니까? 네. 그때 Thank you USA라고 하는 글을 올린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연결돼 있는 거죠. 네. 네. 국제 네오콘, 네. 네오콘 인터내셔널의 굉장히 중요한 현재 네. 뭐 당연히 눌런드가 제일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국내에서 여론을 만들어내는 건 케이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항상 한국 언론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항상 전쟁연구소 그걸 받아서 네. 기사를 내보내고 네. 그 중에 항상 분석 코멘테이터가 케이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연결돼 있죠. 네. 그래서 한국 언론은 그냥 미 네오콘 저 네. 집 안에 네. 뭐 인질이죠. 뭐. 이 전쟁에 관한 한. 네. 왜? 저 사람들이 적어주고 불러주는 대로 받았으니까. 네. 근데 이런 빅토리아 눌런드가 이번에 사임이 됐는데 국내 언론에서 하나 찾아본 거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정책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눌런드를 사임시킨 거고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떼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맞나요? 그래서 네. 네오콘과 이제 손절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네, 해석이 가능해요. 네. 왜냐니까 지금 현재 더 이상 우크라이나 들어가봐야 끈질 게 없는 거예요. 네, 현재 네, 네. 끈질 게 없는 거고 맞아 남은 설거지하는 건데 네. 그러면은 이 선거 한복판에서 설거지하러 들어갈 거냐? 근데 눌런드가 있는 한 어쨌든 네. 눌런드를 고리로 해서 네. 미 의회하고 같이 하는데 미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안 해버리니까 네. 지금 이게 그 바이든 정권 입장에서 보더라도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네. 아무튼 역사적으로 본다면 지금 루소포비아 미국 외교, 네. 러시아를 말살시키려고 러시아 혐오, 하는 러시아 네. 와해, 러시아의 전략적 약화를 통한 네. 쪼개기, 네. 러시아는 쪼개고 중국도 신장을 교두부로 해가지고 떼내고 홍콩 떼내고 네. 동북 떼내고 하는 게 미국의 구도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런 어떤 의미에서 긴 안목에서 보면 루소포비아 외교의 이 하나의 어떤 그 뭐랄까 하는 변곡점이 왔다. 눌런드가 수십 년 동안 저걸 했는데 네. 특히 2014 마이단 쿠데타 때 네. 이후부터 네. 쭉 해온. 네. 근데 그리고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기사 하나가 네. 뉴욕 타임즈 기사예요. 굉장히 의외인데 최근에 뉴욕 타임즈 기사가 뭘 내보냈냐면은 네. 2014년 이후부터 미국이 네. 미 CIA가 개입을 해서 12개인가 가량의 그 국경지대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경지대에 전진 기지를 구축을 해가지고 네. 거기서 우크라이나 군이죠. 네. 훈련시키고 돈 대주고 무기 공급해가지고 네. 예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그 도네츠크 공화국 우리가 그 아브디프카
전투에서 바로 그 자리인데 네. 거기서 요인 암살 각종 네. 그 여러 건에서 또 성공을 했어요. 네. 그 몇 건은 저기 당시에는 분리주의 민병대라 불렀어요. 네. 2014년 이후에는 네. 전쟁 전까지는 그 민병대 주요 핵심 지도자들에 대한 테러, 암살. 네. 그거를 이제 CIA가 조직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흔히 미국 혹은 서방이 가장 자주 하는 이야기가 러시아의 침략이 네. unprovoked 항상 이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네. unprovoked 무슨 말이냐면 정당 사유 없는 네. 침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14 이후부터 2023, 24까지 미 CIA가 그 전진 기지 구축을 하고 훈련시키고 돈 대주고 하여튼 이야기 뉴욕 타임즈가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CIA와 우크라이나의 협력이 네. 그러니까 정당성이 없는 러시아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네. CIA가 지난 10년 동안 공작을 했다고 하는 거를 네. 뉴욕 타임즈가 보도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뉴욕 타임즈에 미국 민주당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항상 네. 붙어 있는데 왜 뉴욕 타임즈가 이 그걸 시점에 보도했을까? 이런 기사를 내보내냐? 그것도 긴 기사를 네. 제가 어디 올려놨는데 네. 이런 기사는 한국 언론이 또 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별로 안 실어요. 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네. 왜 나오는지. 그런데 이 시점에 네. 또 그 이후에 또 뉴런드가 사임을 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이 지난 10년 마이단 이후에 10년 넘게 네. CIA를 통해서 개입을 했고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나발리 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은 나발리는 NED가 관리했던 제2의 CIA라고 할 수 있는 돈 대주고 관리하고 네. 같이 토론하고 전략 전술 같이 짜고 했던 걸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코미디한 장난에 걸려 들어가지고 네. 술술술술 다 부려 어. 1급 기밀을 술술술 다 이야기해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럼 이제 이런 증거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당 사유 아무 이유 없는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걸 미국 언론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NYTG가. 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제대로 된 코멘트 없이 우리 언론은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그럼 우리라도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건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 네. 그 빅토리아 눌런드의 사임이 있다고 본다면은 네. 이거는 꽤나 의미 있는 네. 그리고 미국이 바이든 정권 핵심부에서는 이대로 계속할 수는 없다고 하는 일정한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해볼 수는 있죠. 네. 그럼 다음 계획은 뭘까요? 미국에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빨리 너무 전쟁을 네. 어떤 마무리 짓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 네. 그러니까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이미 자기들도 너무나 잘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네. 이게 무기를 대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네. 그리고 최근에 재미있는 사건이 터진 게 네. 독일의 그 독일 군의 공군 네. 최고위층끼리 이 전화 통화하는 게 도청이 됐어요. 거기에 내용이 다 공개됐는데 네. 무슨 내용이냐면은 독일이 타우루스, 네. 영어로 토르스 미사일 그 공급하고 이걸 가지고 러시아 크림반도하고 본토를 이어주는 케르치 대교를 대교를 폭파하는 그 계획을 논의하는 게 전화로 그대로 다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푸틴이 뭐 관련해서 진짜 그렇게 하면 핵도 불사하겠다 이런 뉴스를 제가 그러니까 본 것 같네요. 네. 요런 또 이야기는 한국 언론은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네. 세계 언론이 독일 언론은 시끌시끌한데도 네. 요런 이야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역시 이 방송의 그러니까 중요성을. 네. 푸틴이 한 말만 네. 이배 침략자 네, 역시 네, 막 네. 공격한다 그러잖아. 네. 그게 아니라 어떤 A가 있으면 A는 뭐 예를 들어서 B가 있으면 네. A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그쵸, 대응이고 그쵸, 그러면 그쵸. 항상 한쪽은 다 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쪽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푸틴의 비슷하다. 악마화만 시키는 거네요. 러시아나 중국이나 나오면 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다 빼버려요. 네. 하마스 그것도 왜 그런지 다 빼버려요. 하다못해 저기 예멘 네. 거기도 똑같잖아요. 안사랄라가 뭘 했던 왜 그런지 다 빼버려요. 야 정말 다 이제 ISW 아까 거기서 이제 다 가져오니까 그러는 거겠죠 아마.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면은 네.
그 아주 고급 정보죠. 네. 현장에서 벌어지는 전투 상황까지 아주 세밀한 거를 이거는 미 국방부에서 제공해주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CIA나 네, 네, 네. 그거를 항상 브리핑을 매일매일 해가지고 전 세계 지도자한테 다 쏘아줍니다. 아. 이 브리핑에 잘 받지 못하는 서방 지도자는 급이 낮다고 봐야죠. 아. 청와대도 날라오나 모르겠어요.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에도 이 못 데이터는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우리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저기 그 홈페이지 들어가 다 볼 수 있고 그보다 네. 더 정교한 그 전황, 네. 뭐 어디 총알이 몇 발 날라갈까까지 다 나오니까 네, 이제는. 네. 근데 그걸 체크를 못 하고 있는 것뿐이죠. 네. 우리 수준이죠. 네, 재밌습니다. 뭐 그러면은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이제 미국이 손을 빼면서 발을 빼면서 그 유럽 연합에 파병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이런 것도 우선 있었는데. 마크롱이 자꾸 이 군부를 떼다가 네. 한번 툭 던져 본 거죠. 이거 뭐 더 이상 푸틴이 침략자가 더 이상 하면은 유럽이 위험해지니까 우리도 군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요런 데 툭 던져 보니까 막 벌떼처럼 일어나는 거 아닌가. 미쳤냐 네. 뭐 그냥 쑥 들어가잖아요. 그 말은 네. 몇 달 있으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렇게까지 그게 볼 수 있군요. 지금 마크롱이 열받은 게 네. 사실 그 지들이 아프리카에서 쫓겨난 게 네. 러시아 맞아, 때문이라 삐져 있었다 그랬죠? 러시아 네.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러시아가 네. 유럽을 침략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다 먹고 우리한테도 올 거야라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말은 일종의 빌드업인 거군요. 그렇죠. 파병을 보내기 위한. 그래서 이제 군불대기 해가지고 한번 어떻게 나오나 여론을 보고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센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빌드업해 가는 네.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다른 나라 나오는 거 뭐 예를 들어 폴란드에서 절대 군 보낸 일은 없다. 네. 독일의 수상도 아직 총리도 그 이번에 그 비밀 대화가 새나 네, 듣고 네, 네. 절대 타우루스 미사일을 공급하지 않겠다. 네. 절대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렇군요. 어디까지 예를 들어 정규군을 네. 파병한다. 네. 프랑스 정규군을 에이, 그 이전부터 이미 프랑스는 그 외인 부대라 그러죠. 네.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용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프랑스 계급 용병. 장만 떼고 들어간 거죠. 거기가 거기인데 네네네. 그 놈이 그 놈인데 계급 장만 떼고 들어가서 자기들은 용병이라 부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러시아 쪽에서도 귀신같이 다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하르코프에서 네. 한 몇 주 전인데 바로 그 프랑스 외인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건물에다가 미사일을 쏴가지고 떼죽음을 했어요. 떼죽음. 네. 그것도 또 프랑스가 열받아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갑자기 마크롱이 무슨 자유의 투사가 돼가지고 네. 우리가 군대를 보내겠다. 네. 약간 동거 아니야? 응?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아가지고 각 지도자들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이 이제 전선이 무너지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무너지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네. 그 드네프르 강이 이제 그 경계가 될 겁니다. 네. 그런데 강까지 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러시아가 예를 들어 깃발을 꽂게 되면 네. 아마 파병론이 변형된 파병론이 또 살아날 겁니다. 네. 율런드 사진이랑 영상 못 본 게 좀 있는데 예, 볼까요? 같이 그러면 보고. 네 보고 맞아 러시아 제재 얘기로 좀 하겠습니다. where he fits in this scenario, and I'm very glad he said what he said. What do you think? I think we're in play. The Klitschko piece is obviously the complicated electron here. Especially the announcement of him 이건 as 무슨 Deputy Prime Minister and 얘기죠? some of my notes on the troubles in 잠깐 the 볼까요? right now. 네. So I was trying to get a read really fast on where he is on this stuff. But I think your argument to him, which you'll need to make, I think that's the next phone call we want to set up, is exactly the one you made to Yacht. And I'm glad you sort of put him on the spot on where he fits in this scenario. And I'm very glad he said what he said in response. Good. So I don't think Cleach should go into the government. I don't think it's necessary.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예, Yeah, 이게 네. I guess.
저게 네. 2014년 이른바 마이단 때 네. 그 쿠키맘 사진도 한번 네, 보여주시죠. 보여주시죠. 사진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니까 쿠키맘의 별명을 얻었던 예, 여기. 악녀. 당시 또 우크라이나에서 쿠키맘으로 통해서 네. 저 안에 있는 거죠. 저 보이시죠? 그러네요, 보입니다. 저기 지금 시위 군중들한테 마이단 네. 당시에 네. 저런 쿠키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싸우라고. 그 음. 당시에 눌런드가 유라시아 유럽 담당 차관보였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남자 네. 파이어트인데 네. 당시 우크라이나 대사입니다. 아. 지금 거기 아까 전화 통화에서 남자가 이야기한 목소리의 그 사람이에요. 아, 이렇게 둘이 네. 통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군요. 직속 상관이죠. 눌런드가. 네. 네. 눌런드가 책임자고 네. 그 밑에 지휘를 받는. 그러니까 눌런드가 이제 하는 말이 네. 야 이거 정권 이제 바뀌고 나서 그럼 누구를 입각시킬 거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클리치코 네. 전 헤비급 권투 세계 챔피언이었어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저기 KFC 시장입니다. 네. 지금도 시장이에요. 시장.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장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뭐 대선 출마한다는 말도 계속 나오고 하는 네. 사람인데 네. 이거 눌른다 걔는 안 돼. 그다음에 야제눅이라고 아까 이름이 잠깐 나왔는데 걔를 집어넣어. 걔가 들어가야 돼. 네. 나중에 총리하잖아요. 네. 그러네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자기 주권이 있을 텐데 사실 뉴런드에 의해서 완전히 네. 좌지우지되고 있는 봤어? 거네요. 야 걔는 안 돼. 그래서 클리치코 나중에 네. 그 기업 시장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거든요. 아. 그 야제눅은 거기 총리가 되는 거죠. 네. 정말 그리고 대단하군요. 요 대화에 지금 끊겨서 그런데 뒤에 네. 쭉 가면요. 네. 반기문도 등장합니다. 반기문 무슨 역할이냐면 네. 이제 여기에 이제 유엔의 반 총리가 자기 측근 누구를 보내기로 했어. 우리를 도와주러. 네. 그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한국 언론 전혀 이야기에 대해서 그쵸. 이야기된 적이 없습니다. 충격적입니다. 근데 반기문이 등장하는 게 굉장히 재미난 대목이 뒤에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네.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태극기 시위를 하는데 네.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차관보가 미국에 와서 김밥 나눠준다 생각해보세요. 김밥 나눠주면서 통화로 뭐 걔 안 돼. 걔 입각시키면 안 돼. 걔 빼고 얘 총리시켜. 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네.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없죠. 예? 우선 미국의 동아태 차관보가 여기 네. 와서 김밥을 태극기 부대한테 나눠준다는 것 자체가 그쵸. 상상할 수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로 마이단 네. 그 당시 주최 쪽에서는 뭐 전놈 혁명이라 불렀고 러시아나 이쪽에 지금 그 돈바스 쪽에서는 쿠데타로 쿠데타다. 불렀는데 이 성격 이 당시 시위 사건의 성격이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네. 네. 아주 네. 끊임없이 돈 대주고 네. 그다음에 특히 저기 전위 부대로 앞장선 이 당시 마이단 때 전위 부대로 앞장섰던 사실은 자작극을 조작을 해내요. 이건 네. 최근에 심지어 우크라이나 법원에서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당시 마이단 대학살을 해가지고 러시아의 배후 조종을 받는 정권이 총을 쏴서 시민들이 엄청 죽었다. 네. 이래가지고 일어나자 이렇게 쭉 몰아갔는데 네. 그 뒤에 나온 거 봐. 이거 자작극이다. 자작극. 네. 그 당시에 극우 네오나치라 부르죠. 네. 가 제일 전이었는데 전이 부대 네. 특히 우익 섹트라고 하는 조직이 그 핵심이었어요. 그 바로 그 사람들이 그 뒤에 전쟁이 났을 때 아조프 부대가 돼요. 네. 다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아마 근데 불행히도 그 당시에 그 주역으로 뛰었던 사람들 전쟁 중에 거의 다 사망을 했을 거예요. 거의 다. 네. 그러니까 쿠데타를 만들어내기 위한 자작극이었음이 이제 최근에 밝혀진 거네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이거는 뭐 거의 입증된 사실입니다. 야, 네. 그 왜 중국을 떼어내기 위해서 그 홍콩에서도 미국이 돈 대주면서 그때 혁명이라고 그렇죠. 해서 막 만들어냈잖아요. 시위 지도부가 미 영사 만나는 게 사진을 찍혀있잖아요. 그니까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학생 어떻게 보면은. 지도부들 따로 불러내가지고 네, 만난 네, 장면이 네. 다 찍혀 있잖아요. 네. 네.
러시아 제재 실효성이 있는지 실패한 이유 이거를 연결해서 설명을 해볼까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국내에도 이제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전쟁 직후에는 뭐 예를 들어 서방에 특히 이코노미스트가 가장 반러시아적인 언론이에요. 이코노미스트. 한국에서 제일 자주 인용하는. 근데 이 이코노미스트 쪽에서는 드디어 푸틴 망했다. 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왜 안 망하냐. 그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네. 우선 러시아는 땅덩이가 크고 그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옛날에 군수공업이 강했기 때문에 네. 중화학도 세고 네. 이제 뭐 우주 항공까지.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뭐 스위프트 국제 결제망에서 쫓겨난 이게 차단된다든지 네.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제재가 들어 한국 금방 망합니다. 네. 그만큼 대외 의존도 거의 100% 넘어가죠. 높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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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 의존도 높기 때문에 대외에 잘라버리면은 망해버려. 네. 금방 네. 무너져요. 네. 네. 독일도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성격 구조, 경제 구조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터너 칼슨도 들어보니까 지난주 얘기했는데 러시아가 거의 천연 자원에서 헤엄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자립 경제 높고 그렇죠. 자원도 대외 많고. 의존도가 해외 그 차단해도 얼마든지 관계 없는 나라예요. 미국도 네. 사실 대외 의존도가 높지 않거든요. 아. 미국도 우리 같은 굉장히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막히면 바로 넘어집니다. 네, 우리는. 네, 네. 그런데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는 이게 전쟁을 통한 일종의 군사 케인즈주의. 전쟁을 통해서 내부 수요를 창출해낸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네. 예를 들어서 전 군수품 공장, 군수 공장은 군산복합체는 3교대로 돌려요 지금도. 완전히 가동해. 그리고 네. 끊임없이 공장을 새로 짓고 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물 좀 드십시오. 그런데 짓고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새로운 내수 창출을 가능했던 거예요. 네. 국가가 네.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내수 창출이 가능했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중국하고 인도죠. 둘이 인구 합치면은 30억 되나요? 네. 네. 그러니까 중국 특히 인도를 통해서 에너지 수출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대금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또 중국의 에너지 수출 그리고 중국은 지금 어마어마한 에너지 협력 그 파이프라인이 지금 공사 중이지 네. 않습니까? 네. 시베리아 힘 2라 부르는데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핵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러시아는 또 식량 강국이에요. 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역대급 풍작입니다. 남아 돌아요. 네. 식량이. 네. 그러니까 아무리 제재를 해봐야 네. 그 시점에 모스크바에 있는 슈퍼마켓 뭐 창매 찍은 거 보면 없는 게 없이 다 꽉꽉꽉꽉 차 있는 거예요. 네. 이번에 특급 칼슨도 가서 모스크바 가서 진짜 제재 어떻게 되는지 가보니까 전혀 뭐 표시가 안 날 정도로 표도 안 나는 네. 거예요, 표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뭐 방금 제가 한 세 가지 요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또 제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발리를 푸틴이 죽였기 때문에 또 제재한다는 거거든요. 네. 의미 없는 일을 되풀이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또 제재한다는 말은 또 유럽 경제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유럽이 그런 걸 알고 있음에도 계속 거기에 동참을 할까요? 이미 봉신 국가라 부르죠. 페슬 스테이트라 부르는데. 그러니까 위성국이죠. 위성국은 그 주인이 정한 대로 따라가는 거죠. 미국이라고 하는 주인이 네. 하라고 하면 주인이 거기에 있으니까 네. 그냥 따라하는 거 가라는 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야. 나발리를 죽였다 무슨 증거? 없거든요. 네. 그럼 나발리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나발리 얘기 바로 하죠. 네. 지난주에도 이제 하기는 했었는데 더 네. 추가로 또 얘기하거나 그렇죠. 네. 일단 뭐 영상이나 사진을 좀 먼저 볼까요? 교수님. Щоб іранські далекобійні ракети росіяни вже мають. Їх нема. Це все
Не відповідають офіційно.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й.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і питання, давайте так. Кілька було використано, але сказати, що до масштабного застосування це точно теж не відповідає дійсності. 저게 어떤 자리에서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저자가 네. 부다노프라는 사람입니다. 부다노프. 이 저기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장이죠. 네. 아주 강력한 실세입니다. 그다음에 젤렌스키의 신복이기도 하고 네. 저 자리에서 그 기자들 있는 자리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앞에 장면이 네. 제가 보냈는데 제가 만들어 왔나 싶은데 앞에 장면이 나발리 장면이에요. 아. 나발리가 어떻게 죽었냐? 네.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나발리는 혈전으로 죽었다. 아. 군 정보국장이 우크라이나 예. 국방부 그리고 부장이. 네. 저 사람이 대러시아 테러 공작의 사실 총책임자예요.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공적 거의 1호예요. 1호. 네. 그리고 실제로 저 죽이기 위해서 네. 집무실에다 미사일 또 거기 극초음속 미사일도 쏘고 그랬어요. 다행히 살아남아. 그리고 몇 달 동안 실종돼 있다가 아마 그때 당시 좀 부상을 입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살아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러시아 테러 공작의 네. 총책임자고 동시에 원래 잘루츠니 참모총장을 쫓아내고 젤렌스키가 저 사람을 총참모장, 그러니까 참모총장을 시키려고 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이 친구는 나이도 젊고 네. 동시에 야전군 지휘 경험이 없어요. 야전군, 그러니까 공착 전문이고 네. 야전 사령관 한 적이 없거든. 네. 그러니까 사령관이 못 됐는데 그만큼 우크라이나 군부 내에서는 어쨌든 네. 실세입니다. 실세. 네, 네. 그런데 저 사람이 하는 게 나발리는 혈전으로 죽었다.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장면은 아까 기자들이 질문하는 게 이란이 미사일 제공했냐? 없다. 그럼 북한은 몇 개 있다. 몇 개 있다. 몇 개다. 근데 그 알고 있는 것 많이 다르다. 그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네. 지금 네, 네, 네. 그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장이 실세 중에 실세가 저런 말을 공공연하게 지금 하고 있는. 네, 네, 네. 그러면 불협화음이 있는 건가요? 지금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요. 왜 저러는지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뭐라고 말하기 이런 시기 같고 제가 보기에는 네. 왜 이 시점에 부다노프가 등장해서 네. 나발리는 혈전으로 죽었다. 오히려 러시아 말을 확인해주고 네, 네. 무기 공급 이란 없었다. 이란 없다. 네. 북한은 뭐 엄청나게 개다. 들어온 것 같은 a few a few. 정도다. 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발리는 그 첩보 자산입니다. 네. NED에 오래전부터 관리해온 첩보 자산이다. 예, 아주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돈도 대주고 네. 같이 작전 심지어 짜고. MI6 첩보를 직접 만난 건 아니에요. 그 밑에 사무총장이 반부패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나발리가 구성했던 네. 거기에 사무총장이라는 자가 MI6 첩보원을 만나가지고 1,000만에서 2천만 달러를 달라. 그러면은 네. 상황이 확 달라질 거다. 이런 이야기 직접 하고 또 러시아 첩보복을 또 찍어가지고 또 퍼뜨리고 네. 그건 한 10년 전 이야기인데 그런데 네. 이제 한국 언론은 푸틴의 최대 정적이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의 김대중이고 네. 자유와 인권의 상징이고 네. 촛불이고 희망이고 그거를 한국 언론 그대로 뺏기잖아요. 네. 예? 자유와 인권 참 정말 이걸 네? 다 봤으면 좋겠네요. 그 언론들이 정말로. 네. 근데 이게 뭐야? 근데 그 사람이 죽였대. 푸틴이. 네. 왜 죽였을까? 왜? 그런 시나리오를 맞추려면 최대의 정적이기 때문에 죽인 죽여야 거야. 된다. 이게 말이 되죠. 그리고 네. 앞뒤가 맞아지죠. 그리고 더 악마화 시키기도 쉽고요. 근데 네. 최대의 정적이 아니라면 네. 근데 아니라는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네. 왜냐니까 어떤 정적이 최대의 정적이 한쪽은 푸틴은 지지율이 지금 85%인데 네. 그게 지금
죽기 전까지 뭐 아마 이제 그 잊혀진 존재가 됐는데 네. 한 5, 6% 나올까요? 네, 네. 작년 1월 달에 9% 정도 잡히던데. 네. 그러면 그걸 최대 정적이 어떻게 80대 10 내지 85대 뭐 5. 네. 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걸 가지고 최대 정적이라고 우리나라 한겨레 신문부터 다. 조선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되뇌지 않았어요. 네, 네. 앵무새예요, 앵무새. 네. 그러면은 단 한 명도 네. 러시아에서 취재한 적이 없어요. 진짜 그런지 최대 정적이 맞는지 네. 그리고 나발리가 왜 죽었는지. 근데 그냥 푸틴이 죽였어. 네. 증거? 몰라. 죽였어 그냥. 어. 이런 식으로 네. 그 일종의 가짜 뉴스죠, 사실은. 그렇죠. 바이든부터 나서가지고 대통령부터 나서서 푸틴이 죽였어. 그러니까 제재해야 돼. 네. 그리고 또 제재. 아. 그래 나가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는 그냥 고도의 심리전인 동시에 그걸 이제 새로운 용어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글로벌 인지 전쟁이라고 불러요. 네. 인지 전쟁. 네.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의 인간의 결정 판단은 네. 합리적 판단은 인간의 일상에서 10%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네. 90% 감정과 뭐 네. 분노와 증오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럼 누가 그 인간의 그 분노를 조절하는 내 편도체라든가 여기를 누가 자극을 해서 누가 장악을 할 건가? 그게 미래의 전장이라는 거죠. 야. 그게 게임 체인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나토가 연구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은 인간의 그 애티튜드 태도, 네. 그다음 비헤이비 행태, 합리적 판단은 어차피 10%도 안 되니까 나머지 90%를 장악하는 거는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feel 감정을 누가 장악하냐. 감정을. 네. 일종의 약간 감정 세뇌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인지 전쟁이라고 불러요. 네, 네. 코그니티브 워페어라 부르는데 들은 대로 믿어라. 네. 무조건. 그래서 네. 감정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통해서 그 어떤 타겟 집단의 네. 태도와 행태를 우리한테 유리하게 변경시키는 거죠. 야. 와. 거기엔 언론이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네. 더더군다나 우리가 세계 언론의 그 뭐 대명사라고 부를 수 있는 BBC, 네. 통신사 로이터, 네. 뉴욕 타임스, 네. 인지전의 전사들인 거예요. 아. 인지 전쟁 그 사람들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우리는 그냥 그 위성국가이니까 그냥 불러준 대로 뺏겨 쓰는 거고 한국 대중들은 그냥 매일 그냥 받아 네, 네, 소비만 하는 네. 거예요. 한 번도 비판적인 성찰 네. 혹은 자문 네. 실제로 그래? 왜? 단 한 명의 기자라도 현장에 가서 찾아가서. 취재를 했다든지 네, 네. 단 한 명 기자라도 아니에요. 이거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네. 진짜 이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특히 나발리 없지 같은 않습니까? 경우는. 네. 우리나라 저 혼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혼자 맞아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언론과 한국 대중들은 그 글로벌 인지 전쟁의 타겟일 뿐이에요. 네. 감정을 제공해주고 이제 열받아 푸틴 나쁜 놈이야 하면 열받아야 되고 앞으로 러시아 좋아하면 안 돼 태도 애티튜드 네. 그런가 보다 그렇게 가는 거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섭네요, 진짜. 아니 나토에 최근에 만든 인지전 교리 같은 거 보면요 그렇게 쓰여 있어요. feel 네. 누가 감정을 네. 장악하느냐 상대국의 타겟 집단의 감정을 누가 장악하느냐 그게 미래의 전장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승부가 난다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반러시아적인 네. 감정, 네. 태도, 행태 이거를 만들어낼 건가. 야. 나발리가 그래 본들 아주 좋은 그 경험적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거기에 한국 언론이 어떻게 춤췄는지 어떻게 따라와서 그냥 앵무새처럼 대엎었는지 네. 한번 반드시 짚어야 돼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저희의 역할과 교수님의 역할이 갑자기 막중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 방송 나갈 때 댓글에 교수님이 쓰신 그 칼럼 리스트 있잖아요. 예. 거기에 나발리 관련된 얘기 적으셨는데 그것도 좀 첨부해서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네. 저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네.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네. 이게 이제 거의 밝혀진 셈이죠. 네. 미 영국 외무부가 음. 프로젝트를 이제 발주해요. 네. 거기에 로이터하고 네. BBC를 통해서 그 러시아하고 동구권에 있는 네. 각종 신흥 언론들을 이른바 NGO 또는 대한 언론, 네. 우리가 아는 대한 언론이 아니고 끌어모아 가지고 네. 훈련시켜 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NGO 시민사회 이런 네. 이름으로 네. 활동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자유주의를 막 외치고 네. 인권을 외치고 네. 그러면은 근데 지금 러시아 우리나라 이번에 나발리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인용하고 있는 러시아 이른바 러시아 현지 언론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러시아에 네. 싹 다 리가에 있어요. 라트비아에. 네. 네. 러시아가 아닌 주변 국가들이 그러면서 있으면서 러시아 언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독립 언론이라고 예, 막 얘기했었죠. 독립언론. 네. 거기다 돈을 누가 대냐? NED. 그 NED도 되고 그다음 로이터와 BBC. BBC를 매개로 해서 네. 그 뒤에 영국이 돈을 대는 거예요. 영국이. 네. 영국 외무부를 통해서 돈이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 독립 언론이 아니라 사실은 영국이 돈을 대주는 언론인 거죠. 하청 언론인 거죠. 네, 네. 하청 언론. 네. 맞습니다. 독립 언론이 아니라 네, 네. 그래서 원하는 기사를 써주고 네. 그리고 오직 나발리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 자주 인용되는 네. 메두사. 네. 메두사라는 그것도 독립 언론 이름돼 있는데 그다음에 미디어 조나 네. 등 같은 언론들은 러시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모스크바 타임즈라고 하는 또 조그만 신문이 있는데 네. 모스크바에 있는 게 아니라 라트비아에 있는 거예요. 모스크바 타임즈지만. 네. 리가에서 찍어내는 네. 거예요. 네. 누구 돈으로? 영국 돈으로. 돈으로. 그러니까 그걸 빤히 알고 있는 러시아 쪽은 또 열받아서 얘들을 다 간첩으로 네.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죠. 뭐. 네. 스파이라고. 네, 니들은. 네,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은 중국 정보부가 돈을 대가지고 네. 반 바이든 운동하는 인권 단체라는 이름으로 NGO를 네. 멕시코 시티에 만들어서 그 바이든 정권 전복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냥 스파이네요. 스파이 요원이네요. 그래서 그걸 네. 갖다가 미국이 예를 들어 그 스파이다 부를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네. 네. 스파이죠. 네. 그 똑같은 이치로 예? 러시아 쪽은 여기를 스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입국 금지. 그리고 서로 엄청나게 추적하고. 참. 그리고 주로 그 발틱 3국 중 리가에 다 모여 있습니다. 왜 거기로 이렇게 모여 있죠? 거기가 뭐 교통이나 이런 인프라 같은 게 잘 돼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인구도 많고 네. 인구도 제법 있고 거기가 네. 그래서 그게 모여 있는데 그거를 자꾸 러시아 독립 매체래 네. 뭔지 모른다는 이야기. 한국 언론이 이걸 인정할 때는 그게 뭔지 모른다는 네. 뺏기니까. 네. 그 정도 심각합니다 지금. 야. 우리 인식 체계라는 게 얼마나 왜곡되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감정선조차도 네. 원하는 대로 반응을 하게끔 막 로봇화 되는 거죠 우리는. 네, 네. 교수님 인지전 관련된 글도 쓰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지금 계속 제가 연구하고 들여다보고 네, 있는 네. 건데 조금 긴 글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네. 아직 인지전 굉장히 흥미롭고 무서워요. 그래서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끔찍한. 그러니까요. 인간의 내면을 네. AI가 아주 적합해요. 네. 그걸 갖고 오겠다는 거. 네. 우리 머리 뚜껑을 열고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죠.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판단, 그 메커니즘 자체를 왜곡시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코그니티브 워페어입니다. 네, 워페어. 알겠습니다. 네, 너무 흥미롭고 재밌고 무서운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직결돼 있는 게 이번에 네. 하마스 그 집단 강간. 맞아요. 네, 안 그래도 그 얘기 이야기 하려고 좀 해야 될것 그랬어요. 같아요. 네. 그- 하마스
집단 강간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서 여기 보면 이제 유엔에 예. 성폭력 특사라고 있었나 봐요. 예, 네. 예. 프라밀라 패튼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과 주민들을 집단 강간하고 생식기를 훼손하는 등 무도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이것도 그러면은 사실이 아닌 거라는 거죠? 한번 뭐라고 네. 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그러니까요. 들어보시죠. 네. To the hostages taken to Gaza, we found clear and convincing 패튼인가요? 패튼 information 특사? that sexual violence, including rape, sexualized tortur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has been committed against captives. And we also hav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such violence may still be ongoing against those still held in captivity. 저게 이제 제가 방금 말한 그런 내용이죠. 있었다. 성폭력 믿을 범죄가.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관련해서 무슨 23쪽짜리 보고서도 막 냈다 그 그러던데. 보고서를 제가 어디 첨부를 했는데 아마 맞아요. 같이 나중에 올려놓으시죠. 네. 우리 유엔이 낸 보고서. 네, 네, 네. 이번에 네. 그 성폭력 관련해 가지고 조사 보고서가 23페이지짜리가 나와 있고 네. 그거를 잘 읽어보시면은 네. 그때 가서 뭘 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근데 한 건가요? 그렇게? 굉장히 유감인 거는 네. 유엔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네. 저 패턴 특사 네. 옛날에 힐러리가 밀어서 특사가 됐어요. 아. 한 10년 더 됐는데 네. 모리타니 출신의 변호사죠. 네. 성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어쨌든 유엔을 걸고 네. 그 행세를 하고 있는 셈인데 네. 재작년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러시아 병사가 우크라이나 침략을 해가지고 러시아 정부가 비아그라를 병사들한테 다 나눠줬다. 나눠줘서,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여성을 집단 강간을 했다. 아. 그 당사자입니다. 네. 수법이 다 똑같네요. 네. 또 얼랑걸랑 그대로 또 뺏겨서 네. 보도했고 네, 네, 네. 비아그라. 근데 정말 가짜 뉴스. 그걸 또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네. 하니까 굉장히 유감일 수밖에 없는데 네. 일종의 그러니까 미국 내지 서방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저 네. 패트는. 네. 이 비아그라 썰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네. 과거에 서방하고 미국이 리비아를 침략하지 않습니까? 네. 침략했을 때 리비아 정부가 병사들한테 비아그라를 나눠줘 가지고 네. 여성들을 강간했다. 네. 그게 대략 2009년, 10년 그때 나온 이야기예요. 이미 나온 그거를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리바이벌 한 거죠. 네. 저 아까 패튼이라는 사람이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마어마한 또 욕을 태바가지로 먹었어요. 저 패튼이라는 네. 여자가.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작년 12월 달에 네. 저 뉴스를 처음에 전쟁 직후에 네. 그 가자 전쟁 직후에 저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네. 근데 증거가 안 나오니 하마스의 목적은 당시에 네. 하마스가 공개한 이유는 우선 5차 전쟁 이번이 네. 5차예요. 5차. 네. 해서 이제 반격을 시도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번에 들어간 목적은 가능한 많은 남녀노소 불문 어쨌든 인질을 잡아오는 거예요. 인질을. 그래서 일정 수의 이제 그 인질을 가지고 이스라엘하고 협상을 하는 거죠. 네. 왜냐니까 이스라엘이 잡은 인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000명, 8,000명이에요. 네. 이번 전쟁 이후에 또 인질 더 잡아놨어. 네. 이스라엘이. 어. 하마스 200명? 바꾸자는 거예요. 네. 니들 7,000명을 잡았으니 그중에 특히 어린이, 네. 여인, 여성, 노인 팔레스타인 인질 7,000, 8,000을 잡았으니 네. 바꾸자는 거예요. 네. 그 목적이에요. 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근데 그 과정에서 네.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네. 그중에 현재 밝혀지기로는 처음에 1,400명이라고 그랬는데 네. 매일 줄어들어 숫자가. 그래서 지금 1,100 몇 명인가까지 줄었는데 네. 그중에 절반은 군인들이에요. 네. 그리고 또 상당수는 이스라엘을 죽인 거예요. 그건 밝혀졌단 말이죠. 네. 여러 가지 자료로 그 이스라엘 내부에서 밝힌 거예요. 네.
내부 언론들이. 근데도 뭐 우리는 여전히 다 하마스가 와서 다 죽이고 갔어 이랬는데 네. 심지어 아까 그 기사에 우리 국내 언론의 사진 같은 거 보면 하마스가 어마어마한 막 차량들을 다 불태워. 네. 아니 행글라이더 타고 와서 수백 대의 차량을 무슨 수로 불태우면 그러니까요. 용가리도 아니고. 용가리. 그러게요. 네? 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역시 보도한 기자는 그게 놈들이 그렇다고 하니 이거 네. 하마스가 다 한 거야. 어. 해서 강간까지 했다. 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쪽에 만들어서 말을 퍼뜨렸는데 네. 그 이후에 증거가 안 나오니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증거라고 카메라 마이크를 들이대면 아니 이스라엘 군이 와서 우리를 죽였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그러다가 좀 잠잠해졌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12월쯤에 네. 뉴욕 타임즈가 이걸 다시 살려내요. 네. 대량 강간 네. 이래가지고 네. 뻥튀기 해가지고 네. 그때도 그 응성하기 짝이 없는 네. 그 소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모두 주장이 있으면은 네. 소스가 어딘데 다 이스라엘 군이야. 네. 이스라엘 군이 뭐 자국민이든 홍보 찌라시를 만든 거예요 뉴욕 타임즈가. 아. 그러다가 또 이야기도 잠잠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패턴이라는 사람이 유엔이란 이름을 걸고 똑같은 이야기. 네, 네. 그거를 포장지를 바꿔가지고 네. 또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그 새로운 증거가 나왔냐.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하면 우리한테는 조사권이 없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네. 그 이스라엘 군의 그 담당자가 네. 그래서 이 군이 정식으로 그 성폭력해서 이 패턴뿐만 아니라 그 스텝들을 다 이스라엘 불러요. 불러서 자기들이 어디 데리고 가면서 그거는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요거 보고 저거 보고 요거 보고 해서 똑같은 증인들이 등장을 해. 네. 했냐? 네? 그래서 근데 막상 또 보고서를 읽어보면은 네. 무슨 말인지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확실치가 않군요. 증거는 부족하고 자기들은 조사권도 없고 걔들이 보라고 한 것만 봤다고 쓰여 있고 그런데 막상 패턴 기자회견 할 때 뭐라 그럽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고, 있다. 이거는 강간했고 그냥 여론전이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제노사이드 범죄를 계속 저지르니까 네. 그걸 덮기 위한 여론전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물타기 하는 거예요. 네, 네. 우리 제노사이드 뭐 했다고 하니 네. 근데 니들은 집단 강간했어. 저기 하마스 대원들의 70-80%는 고아들이에요. 부모가 이스라엘과의 어떤 분쟁 과정에 죽은. 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요. 네. 사진들이 나오는 거 보시면 아주 어려요. 여자애들도 여성들도 많습니다. 가서 행글라이더 타고 가서 떨어져서. 근데 막 수백 대의 차량을 불태우고 그랬을 수가 없네요. 물리적으로 걔들이 임무는 네. 강간하는 게 아니라 그 여성을 잡아오는 거지. 네. 혹시 그 정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사상자 발생한 건 분명히 사실이죠. 네, 의문 여지가 네, 없이. 네. 그런데 그거를 그 와중에 네. 이스라엘 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집단 강간을 하고 도망갔다. 이건 정황적으로 그리고 어떤 증거도 지금까지 나온 바가 없다는 거죠. 네. 어떤 증거도 네. 무슨 증거로 이야기하냐. 네. 오히려 잡혀갔다 온 여성들 그 이스라엘 여성들은 너무 좋은 대우를 맞아요. 받았다. 네. 막 화기애애하고 있던 헤어진 장면들 뭐 서로 이러고 나오잖아요. 막 이래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그런 보니. 비교 사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인질을 대하는 그 사진과 하마스가 인질을 대했던 네. 그 사진이 비교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마스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건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정치 투쟁을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바보 아닌다면은 네.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안단 말이죠. 근데 그 어린애들한테 내보내가지고 가서 강간하고 와 집단으로 네. 그런 명령을 말이 안 내려요. 되죠. 그리고 군사 작전 중에 그 명령 받지 않은 일을 하다가 도망왔다고?
이거는 네. 조금이라도 군 작전에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네. 그래서 우선 어떤 증거도 안 나왔고 저기 나중에 우리 거기 그거 한번 성명서 볼까요? 한번 네, 보시죠. 네. 이걸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 PD님께서 보면은 거부하고 강간과 성폭력 사건을 저질렀다는 주장과 주장에 대한 유엔에 대한 주장에 거부하고 강력히 비난한다. 이는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악마화하고 팔레스타인 여성과 소녀들이 겪은 끔찍한 인권 침해의 결정적인 증거의 존재에 대한 유엔 보고관들의 보고서를 은폐하려는 이스라엘의 시도가 실패한 후에 나온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이 저지른 일에 대한 물타기다. 아까 그 얘기인가요? 그렇죠. 얘기하신. 그래서 이쪽에 지금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인지전을 하고 네.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 언론들은 그 인지전에 놀아나서 그대로 뭐 하마스가 당연하죠. 강간했다 얘기하는 거고. 단 한 명의 기자도 없지 않습니까? 패튼 씨의 주장과 상관없이 그녀의 보고서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라고 부르는 증언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스라엘 기관, 군인, 증인에 대한 보고서에 의존하고 있다. 심지어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으로는 그것 또한 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거 뭐 보고서 직접 보시면 되는 거니까. 네. 점령 당국은 모든 조사와 국제 보고서에서 반박된 이 허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패튼 씨의 주장은 이스라엘 여성들이 자신들에 대해 보여준 훌륭한 대우에 대한 증언과 석방된 이스라엘 여성 수감자들의 증언, 그리고 그들이 가자 지구에 억류되어 있던 동안 받았던 훌륭한 대우에 대해 확인해 준 것들에 의해 명백히 모순됩니다. 이 무고는 가자 지구에서 자행된 이스라엘 범죄의 추악함과 공포를 감추는 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이로 인해 대부분이 여성, 어린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약 4만 명의 팔레스타인들이 대량 범죄와 인종 청소로 살해되었으며 새로운 나치가 가자 지구에서 자행한 범죄와 만행의 일부를 기록한 국제사법재판소와 기타 국제 보고서의 결의안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네. 아주 강력한 네. 그 반박 성명을 네. 아니라는 거죠. 안 하마스로서, 했다는 예. 거죠. 네. 패튼이라는 사람이 했던 러시아군을 예를 들어 비아그라를 줘서 네. 집단 강간했다. 네. 하고 네. 이번에 또 하마스가 집단 강간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네. 저 사람은 모리타니 출신이에요. 네. 저 아프리카 네. 서쪽에 있는. 그래서 또 힐러리가 픽업해서 저 자리를 집어넣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충실하게 미국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 하마스가요, 교수님. 네. 그 인질을 서로 바꾸자, 교환하자. 이거가 그럼 목적인 건가요? 그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최종 철수, 이스라엘군 최종 철수 이게 그럼 목적인 건가요? 하마스의 기본적인 작전 목적,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이죠. 이번 전쟁의 네. 정치적 정치투쟁이라고 목적은, 하셨으니까. 예. 본질적으로 1967년 국경. 네. 지금 이스라엘이 그 47년 이후에 불법 점령한 군사적으로 그걸 전부를 다 원래 원칙적으로 그걸 주장을 해왔죠. 근데 네.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967년 국경이라고 하는 건 지금 가자지구 그다음에 서안 네. 이쪽을 완전한 독립국가로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고 거기에서 이쪽에서 다 철수하라는 거예요. 네. 네. 이스라엘 군이. 네. 그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도 내부적으로 본다면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하마스는 가자에서 투쟁을 하고 있지만 네. 아바스 수반, 네. 저기 옛날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출신인 네. 파타당의 지금 뭐 대통령 부패 문화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팔레스타인 민중들에 의해서 비토되고 있는 네. 이쪽 서안지구도 사정은 정치적으로 또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방에 있는 미국 구도는 아바스를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네. 아바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꾸리려고 하는 거군요. 두 개의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건데 네. 그리고 하마스는 제거하고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이 가능한 솔루션 해법을 찾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이 아바스라고 하는 어쨌든 네. 그냥 뭉개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네. 이 사람이 물러나줘야 되는데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참.
그러려면은 한때 내전도 했었잖아요. 팔레스타인끼리. 네. 그래서 한쪽을 하마스가 이걸 차지하고 있는 셈인데 원래는 전국 선거에서 하마스가 이긴 집권당이에요. 네. 근데 미국이 그걸 엎어버린 부정했죠. 거죠. 엎어버렸죠. 네. 아바스를 내세워가지고 못된 서로 나라야. 내전을 통해서 엎어버리고 그나마 가자지구에 이제 하마스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근데 네. 그거를 하마스 제거를 목적으로 내걸었지만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네. 지금 어쨌든 그래도 둘이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카타르에서. 네. 그래서 지금 다시 하마스 쪽에서 이제 휴전안을 다시 제안을 하는데 보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대로 철수해라. 그다음에 그 철수한 다음에 네. 선철수 후인질 네. 이 교환 네. 이게 그 골자인데 네. 근데 이스라엘군이 철수를 하게 되면 문제는 네타냐후 정권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전쟁이 그치면 네타냐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타냐후는 몰락되겠죠. 망하겠죠. 다시 그렇죠. 정권을 못 잡겠죠.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전쟁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 젤렌스키도 이제 정식 임기는 5월달 되면 끝납니다. 그러면 젤렌스키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또 정권을 더 못 잡겠죠. 그럼 전쟁이 계속돼야 되는 거죠. 약간 윤석열이 지금 전쟁 계속 분위기 만드는 거랑 비슷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참. 선거를 통해서 된 대통령이니까 젤렌스키는 네. 근데 임기가 5월 20일까지. 네. 그럼 5월 20일 이후에 임기가 끝난다는 거죠. 네. 근데 대통령을 해야 될 거예요, 계속. 네. 그럼 전쟁을 해야죠. 네. 네타냐후도 여기서 전쟁이 멈추면 네타냐후는 전범 재판을 받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야 돼요. 네.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계속 전쟁하고 그다음에 또 레바논으로 또 쳐들어가고 왜 전신회가 계엄내각이니까. 네. 그래야지 권력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임시 휴전은 워낙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 볼 때도 네타냐후보다 자기 목숨이 지금 걸린 문제 아닙니까? 네. 자기 정권이 그러려면 어쨌든 빨리 이해를 어떻게 주저앉혀 가지고 또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국내로 와서 트럼프하고 붙어야 되는데 계속 뒤에서 저러고 있어요. 근데 네타냐후 입장에서 그 약점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죽고 나는 거는 팔레스타인 민중들이죠. 민중들이죠. 네, 끝이 좀 무거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들으면서는요 인지전에 유일하게 안 놀아나는 교수님 우리 방송 역할이 정말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는 이 우크라이나 아까 그 누구였죠? 부다노우였나요? 부다노프. 부다노프가 왜 이렇게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지 아까 지금 얘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다다음 주에는 좀 그거에 대한 비밀을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감이 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럼 여기서 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되겠죠? 예. 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